안녕하세요. Y축입니다. 세종은 현재 매매가의 경우 최고가 대비 53% 하락, 전세가의 경우 최고가 대비 64%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매매보다 3천만 원이 높아 역전세가 발생한 아파트도 있는데요. 2021년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다른 지역들보다도 빠르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등하게 되었고, 고위직들의 아파트 특공 논란이 생길 정도로 청약이 되었다면 로또 맞았다고 말할 수준이었는데요. 그랬던 세종 지역이 현재 크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거래되었던 아파트보다 4억 싸게 낙찰된 경매 아파트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 현재 세종부동산의 실태와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한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바로 수요 대비 많은 공급인데요. 세종 세대수 변화만을 보시게 되면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 이후 2013년 4만 하던 세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23년 16만이 되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세종 세대수가 11만이나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인구수 변화를 보게 되면 2013년 인구수 11만이 꾸준히 증가하더니 2023년 38만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인구수가 238%인 27만이나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세종의 연별 순이동 증감을 보게 되면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최소 1만 명부터 5만 명까지 인구가 매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인구가 5만 명이나 늘어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어디에서 주로 유입되는지 확인을 위해 세종의 연별 순이동 증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 경기, 충남, 서울, 충북 등 세종 주위의 대전, 충청도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유입이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대전에서 매년 2만 명 이상 유입이 될 정도로 많이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 순이동 감소의 경우 순이동 증가 지역과 유사하나 그 중에서도 대전으로의 전출이 많은 걸 알 수 있는데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세종의 전출 및 전입을 보게 되면 10년 동안 상위 5개 지역의 전출 인구의 경우 약 3만에서 5만 명의 이동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전입의 경우 상위 5개 지역은 최소 6만에서 대전에서 17만 명이나 유입이 될 정도로 세종으로의 유입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입이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연봉 수준 차이 발생 때문입니다. 2020년과 2022년 지역별 연봉을 보게 되면 고위직군이 많은 세종의 경우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보다도 높은 수준인 걸 알 수 있으며, 대한민국 평균보다 무려 20%나 높은 수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경제 인구들은 조금 더 좋은 연봉과 복지를 위해 매년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종의 연령별 인구 증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주요 수요층은 바로 그 지역에 신규로 거주하는 사람들일 텐데요. 연령에 따라 크게 두 분류로 나누게 되면 이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60대, 70대, 그리고 80대의 경우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해야 하거나 전세를 들어가야 하는 20대, 30대, 그리고 40대의 경우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활동 인구인 주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야, 너 이때까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며 네 말대로 하면 세종은 올라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세종은 확장성 없이 닫혀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높은 가격 또는 부담되는 가격이 발생할 시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주변에 대체재 쪽으로 수요가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세종과 가장 인구의 전출입이 잦았던 대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청사와 고위 직군을 거니고 있는 세종과 가장 가까운 광역시인 대전의 경우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좋은 학군을 가지고 있는 주요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전에서 세종까지 자차로 약 30분 걸리는 수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세종과 대전 간의 이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 1호선을 연장하여 대중교통으로 대전에서 세종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세종에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의 입주 물량만 보게 된다면 세종에서의 적정 수요는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인구수의 0.5%인 1930호인데요. 2022년에는 적정 수요 대비 2배가량 많았으며 2023년에는 적정 수요와 유사하나 2024년 다시 적정 수요 대비 2배가량 많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3년 동안의 세종 멸실 주택수를 보면 총 1657호로 2023년 한 해의 입주 물량보다도 작은 수준인 걸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요하게 바라봐야 할 점은 세종과 가까우며 인구 전입 및 전출이 잦았던 대전도 같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종과 대전을 합했을 시 적정 수요는 약 9,259호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22년 14,491호, 2023년 5,631호, 2024년 15,385호로 2023년은 적정 수요 대비 낮은 수준인 걸 알 수 있으나 2024년에는 적정 수요 대비 1.5배가량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멸실되는 주택수의 합은 14,610호로 2022년 한 해 입주 물량 수준밖에 되지 않아 공급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세종 미분양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인구수 유입이 몇만 명이 발생할 정도로 많은 수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2020년까지도 미분양이 연계 수준밖에 되지 않았던 걸 알 수 있는데요. 인구수와 입주 물량 등 수치가 너무 좋아 다른 지역보다 투자 유입이 빠르고 가파르게 올랐던 세종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고, 2021년부터 미분양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2023년 기준 1676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이면 한 해 입주 물량 적정 수요인 1930호보다도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세종과 대전의 미분양 추이를 같이 보게 되면 2013년 기준 1404호 수준이었던 미분양이 2022년까지도 약 1400호 수준밖에 되지 않다가 2023년 현재 4915호까지 급등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수요인 인구수나 경제활동 인구보다 주요 공급인 입주 물량과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하방이 빠르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전이 세종에 영향을 줘도 그렇지 대전에서 세종까지는 30분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걸릴 뿐더러 세종이 인프라나 입지적으로 넘사벽인데 세종에 입주 물량도 적고 나 같으면 그냥 세종에 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럴까요? 바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요와 실제 공급 간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세종 아파트 사례를 하나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세종시 아름동에 있는 범지기 10단지 프로지오입니다. 2014년 8월에 준공된 1970세대 대단지 고급 브랜드 아파트인데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불과 2년 동안 302건이나 거래가 되면서 단지 세대수의 15%나 주인이 바뀐 아파트입니다. 해당 물건의 경우 아파트 옆에 숲으로 이루어진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바로 건너편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근린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자차로 10분 이내에 세종의 핵심 지역인 정부청사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세종 내 최고 입지는 아니나 나름 많은 것들을 갖춘 준수한 입지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해당 아파트의 매매 추이를 보게 되면 2020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3억대 하던 아파트가 7억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2022년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하더니 4억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거래 내역과 실제 세종에서의 매매 매물수와 비교하게 되면 2020년 초만 하더라도 매물량이 4,000개 정도 되던 세종이 코로나 유동성장이 풀리면서 2020년 말 2,000개까지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거래량이 급감함과 동시에 매물량이 현재 5,000개 수준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투자 수요 변화로 인한 매물 변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종의 전세와 월세 매물수를 보게 된다면 1,000개도 되지 않았던 매물량이 3,000개 수준까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예시로 설명드렸던 범지기 프루지오 10단지도 현재 매물수만 245개로 단지 세대수의 12.4%나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실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를 놓아 투자를 하는 투자 수요 또한 감소를 하게 되고, 이는 매매 가격 하락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있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세 번째 이유인 가파른 채무부담 상승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세종과 대전 아파트의 PIR 추이를 보게 되면 세종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2년 만에 연봉의 3배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전의 경우도 2년 만에 연봉의 2.5배 수준으로 상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보다도 가파르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2008년의 경우 미국 137.4, 한국 138.4 수준으로 비슷하였으나 2021년 기준 미국은 101.2로 줄어든 반면에 한국은 206.5로 미국의 2배 수준까지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정부에서 전세대출을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았을 때도 OECD 국가 중 한국은 104.3%로 1위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버는 소득보다도 부채 비율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뉴스에서 부동산 위기로 많이 언급되었었던 중국조차도 62.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빚이 자산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었다시피 한국의 현재 연체 현황을 보게 되면 주담대만 하더라도 연체가 55% 급증하고 있으며 신용대출 연체도 사상 최대일 뿐더러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의 경우 부동산 관련 연체율 증가로 위험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한국의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채무 부담이 높아지게 되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거주 수요가 이동하게 되고, 가격이 비싼 곳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갑작스럽게 많아지게 되면서 아파트 공실이 발생하게 되지만 DSR 대출 규제와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갚지 못하게 되는 등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로 물건이 나오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물건만 12,597건이나 되며 그중 갭투자로 투자가 용이했던 아파트의 경우 2,356건이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최근에 낙찰된 사례를 하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2022 타경 4984인데요.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에 있는 첫마을 1단지 퍼스트 프라임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14억 9천만 원에 시작했던 물건이 2회 유찰되면서 7억 3천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2023년 3월 6일 6명이 입찰하게 되면서 8억 8,38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만 경매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지권이 미등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해당 물건의 방 구조를 보게 되면 공급 62평에 계단식 구조인데요.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레스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층 구조로서 테라스를 가지고 있는 탑층 물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2020년 8월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던 물건인데요. 낙찰된 금액의 경우 최저가 대비 4억 5천만 원이나 싸게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020년 가격이 비쌌다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4억 5천만 원 싸게 산 것이 싸게 산 것 맞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해당 물건의 경우 현재 매물이 없을 뿐더러 총 세대수가 3개밖에 되지 않는 복층의 테라스 물건으로서 매도자가 부르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로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지에서도 보시다시피 대지권이 미등기였던 점을 고려하여 혹시 권리상 하자나 문제가 있는 상황일까요? 첫 번째로 말소 기준 권리 확인을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구에 2019년 9월 5일자 가압류가 있으나 을구에 2012년 6월 1일자 근저당권이 있어 말소 기준 권리 2012년 6월 1일자로 최선순위 근저당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점유자로 민선홍 씨가 거주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전입세대 열람 확인 시 민선홍 씨가 2022년 8월 17일자로 전입 후 거주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인 시 최선순위 이후 거주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항력이 없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권리인수 사항이 없는 안전한 물건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지권이 미등기인 걸 알 수 있는데요. 대지권을 인수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건물등기부 등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부, 구분의 확인 시 구분대지권이 없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감정평가서를 확인 시 토지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경매로 매수를 하게 될 시 대지권 부분도 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낙찰 이후 등기소에서 따로 대지권 등기가 필요하나 권리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안전한 물건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세종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매매가의 경우 최고가 대비 53% 하락, 전세가의 경우 최고가 대비 64% 하락하는 지역이 존재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최저가 대비 4억 5천만 원 싸게 낙찰받는 분도 존재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과 경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신다면 실거주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들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Y축입니다.